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70년대 제주도의 어령고개 괴담. 이 이야기는 경희대 76학번 국사학과 학생들이 1978년 여름 MT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의문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와 몇몇 책을 참고로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도 좋았다. 즐거운 마음으로 배에 오른 학생들은 젊음을 만끽하며 배에 몸을 맡겼다. 선발대는 20명, 후벌대는 교수를 포함한 3명, 이렇게 23명이 어우령으로 MT를 갔다. 후벌대로 다음날 뒤늦게 출발한 3명은 어우령 고개에서 선발대와 합류하기 위해 서둘러 발길을 재촉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의 교통편은 미흡해서 후벌대는 버스에서 내려 어우령의 길목에서 해가 떨어졌다. 랜턴 하나로 산길을 더듬으며 길을 찾았지만 워낙 길이 험해서 쉽게 나아갈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매다가 계곡 왼편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갔다. 불빛이 보이는 곳에 가까이 가자 초라한 집 한 채가 나타났다. 처마 밑에 앉아 사람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좀 더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자 문이 열리면서 한 노파가 걸어 나왔다. 이젠 살았다는 심정으로 말을 건넸지만 그 노파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제주도 방언이 아주 심한 할머니의 말은 알다가도 모를 말들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수를 포함한 2명의 학생은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하자 할머니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짓거리기 시작했다. 교수가 방문을 열자 아주 처참한 광경이 나타났다. 선발대로 먼저 떠난 20명 전원이 배낭과 물건을 꼭 쥔 채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입을 떼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죽어 있었던 것이다. 후벌대 3명은 그 집을 뛰쳐나왔다. 다음날 경찰과 함께 그곳을 다시 찾아갔다. 경찰들은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대참사의 경위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조사를 시작했다.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로는 어우령으로 들어가는 초목에서 길을 잃었다. 밤길을 헤매다 불빛을 발견하고 그리로 달려왔던 학생들은 할머니 집에서 잠시 쉬다가 어우령으로 오르기로 했다. 한 학생이 제주도 출신이라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어우령으로 오르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젊음의 호기로 결국 산을 올랐던 것이다. 그러자 할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어우령에 도착하면 오른쪽 길로 가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선발대 20명은 집을 나와서 할머니가 말해준 길로 걸어와 무사히 어우령의 갈래길로 접어들었다. 2갈래길이 나타났는데 왼쪽 길로 들어가고 만 것이다. 할머니의 말을 무시한 채 말이다. 오른쪽 길보다는 왼쪽 길이 더 등산로답고 길이 반듯했기 때문이었다. 수사진은 할머니에게 왜 사람들이 죽었는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20명의 주검들은 외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을 추측했는데 가스 혹은 유독 물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측했지만 그 역시 부검을 통한 내과의 이상은 없었다. 그럼 도대체 의문의 죽음은 왜 일어났던 것일까? 그리고 끝까지 죽음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할머니. 왜 할머니는 오른쪽 길로 가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시체들은 그 방 안에서 신발도 신겨진 채로 몸 한구석 긁힌 자국도 없이 어째서 방 안에 누워 있었을까? 할머니는 알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아직도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풀리지 않았지만 세인들의 관심은 백지장처럼 모두들 이 죽음을 잊고 있다. 여러분이 혹시 젊은 세대라면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께 물어보기 바란다. 70년대 말에 어우령으로 MT를 떠났던 경희대 국사학과 학생들의 의문의 죽음을 기억하는지 말이다. 지금 후발대로 출발했던 3명은 교수는 사망하고 1명은 정신병자가 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모든 걸 잊고 잘 살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아파트 복도에 기괴한 할머니. 나는 복도식 아파트에 살아. 몇 년 전의 일이야.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집에다가는 비밀로 사귀는 중이라 통화를 하려면 밖에 나가야 했어. 우리 집은 복도식 아파트의 왼쪽 끝집이었고
복도 오른쪽 끝에 비상계단이 있어서 주로 거기 앉아서 통화를 하곤 했어. 한 번은 밤이었는데 카톡으로 다투다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전화를 하려고 밤중에 나가서 비상계단으로 갔어. 그리고 통화를 끝내고 복도를 걸어서 우리 집 쪽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건너편 아파트에 나랑 같은 층 복도에 어떤 할머니가 서서 내 쪽을 보고 있더라고. 지금 생각하니 할머니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할머니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 진짜 깜짝 놀래서 멈춰서서 자세히 봤지. 내가 밤눈이 어두워서 그냥 복도에 뭘 세워놓은 건데 사람인 줄 착각한 건가 싶어서 말이야. 근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사람이더라고. 게다가 내 쪽을 보고 있는 것도 확실했지. 키는 작은 편이고 할머니치고는 긴 머리에 목도리 같은 걸 엄청 칭칭 감아서 눈이랑 코만 삐죽 내민 차림이었는데 내가 처음에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때가 엄청 더운 여름이었거든.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한여름에 저러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어서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어서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오라는 뜻의 손짓은 아니었고 그냥 자기 머리 위로 막 손을 흔들었지. 분명히 내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는 느낌이었고 왜 저러나 싶어서 계속 봤는데 그쪽에서도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냥 갑자기 손 흔들기를 멈추고 가만히 있더라고. 아무튼 나는 몰래 집에서 빠져나온 상황이라 빨리 들어가야 했고 거기 더 서 있을 이유도 없으니까 그냥 이상한 할머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집에 들어가려고 걸어갔어. 근데 그때 복도 센서등이 팟하고 켜지면서 갑자기 깨달았지. 거기 사람이 서 있으면 지금처럼 센서등이 켜졌어야 한다는 걸 말이지. 내가 비상계단에서 통화하면서 그쪽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센서등이 켜진 적은 없었어.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서 바로 그 할머니 있던 쪽을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그 할머니가 복도에 쭉 있는 집 중 어느 하나로 들어갔으면 아직 센서등이 켜져 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복도는 깜깜했어. 그때서야 알겠더라고. 그 할머니가 왜 그런 손짓을 했었는지 말이야. 어두운 곳에서 센서등을 켜고 싶을 때 머리 위로 손 흔드는 바로 그 동작이었던 거야. 이렇게 해도 센서등이 안 켜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물론 그냥 센서등이 망가졌고 그 망가졌다는 걸 알려주려고 나한테 그런 걸 수도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사실 왜 그 시간에 센서등이 망가졌다고 건너편 아파트 사람한테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할머니는 센서등도 안 켜진 어두운 복도에 왜 그런 복장으로 서 있었던 건지도 잘 모르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